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어떻게 하루 잘 푸셨습니까? 오늘 다들 그 얘기 하더라고요. 월요일 같다라는 느낌이 많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불타는 금요일 주식 승천 9시 시간에 저 주생 김도영이 여러분들 찾아뵈러 왔습니다. 어떻게 오늘 월요일인지 금요일인지 알쏭알쏭 하시면서 시장을 좀 바라보셨나요? 그만큼 시장은 여전히 도깨비 장세가 지속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가을, 청고마비의 계절이라는 가을 어느 정도 만끽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참고적으로 만끽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공개방송에 강연회 그리고 또 이제 생방송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열심히 앞을 향해서 신발끈 다시 조여서 달려가고 있다 보니 제가 이동하는 시간에는 늘 하늘이 좀 어둑어둑해져서 달빛, 별빛하고만 친구를 맺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선선한 바람 기운에 맑은 하늘, 청명한 하늘 덕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풍요롭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계좌가 또 풍요로워지려면 채널 고정하셔야겠죠? 주식승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요,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났습니다. 사상 최고로 10조를 좀 넘어서는 모습들이 장 전에 역시나 매력있게 도출이 되면서 결과에 부응하면서 출발은 좀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유가증권 시장은 2.49포인트 하락 마감한 1996.98포인트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테슬라의 사건, 사고 소식, 그리고 또다시 다른 테마군들의 움직임, 3D 프린트가 이제 출시로 곧 임박해 있죠. 그런 부분에 이제 갑작스럽게 오후장 막판부의 급락 부분에 차익 실현 욕구가 많이 나오긴 했었지만요. 0.01포인트 하락 마감한 532.01포인트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보다는 아무래도 코스닥 쪽의 힘이 좀 강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개인의 포지션과 외국인들의 포지션의 싸움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진 반면에 전체적으로 신규적인 포지션보다는 청산성 포지션들이 가장 많았던 하루였다. 이 얘긴즉슨 다음 주가 옵션 만기입니다. 그 변화율에 따른 포지션 싸움이 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장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요. 오늘이 월요일 같다라고 저희 가족분들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뭐 오늘 신호등으로 파생시장에서 수익을 좀 어마어마하게 좀 챙겨 놓았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도 저희가 모아가는 대전략등의 신호등에서 떨어진 종목군들로 상당히 오늘 저희 같은 경우는 계좌가 빵빵하게 터지면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두 분, 오늘 출연하신 두 분은 어떤 기법과 비법을 가지고 계좌를 가족들과 함께 불려가고 계시는지, 어떤 분들의 오늘 금요일 방송을 책임지러 오셨는지 채널 고정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른쪽엔 정대희 멘토가 나오셨고요. 그리고 제 왼쪽에는 이장님, 최명성 멘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네, 오늘 금요일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드신 모습들이 좀 나온 것 같은데요. 그래도, 당연히 그냥 힘든 거는 이 시간이 다 지나서 그런 부분이겠고요. 자, 최명성 멘토 어떻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어제 잘 지냈습니다. 어제 하루 잘 쉬어서 그런지 오늘 꼭 월요일인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오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답니까? 예. 오늘 좀 좋은 일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네, 어떤 거요? 오늘 저희 가족들이 반도체 하나마이크론을 들고 있다가 한 2달 고생했는데, 네. 오늘 장중 상한가를 갔어요. 그래서 아주 네네. 기분이 참 찢어지게 좋았습니다. 그래요. 뭔가 전략을 통해서 먼저 이제 발굴을 해놓다 보면, 먼저 발굴하면 그런 얘기죠. 돈 냄새를 맡은 종목군들은 갑자기 움직이거나 급락이 나오지만, 돈 냄새를 아직 못한 종목군들은 옆으로 기는 시간이 많다고 그랬는데,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정대희 멘토 어떻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뭐 한 주 동안 잘 지냈고요. 좀 아쉽게도 뭐 승천2에서 제가 추천했던 종목들, 뭐 삼성 SDI라든가 SM, 그리고 원익 IPS 이런 종목들로 추천이 들어왔는데, 저희 가족들하고 또 시청자분들이 이걸 보시고 매매하신 분들이 좀 수익이 많이 났겠다
라고 생각이 돼서 좀 흐뭇한 마음으로 좀 한 주간 잘 보냈습니다. 네, 그래요. 시즌2를 마무리 짓고 저희가 주식 승천으로 이제 야심차게 다시 한번 새로운 구성과 내용의 틀 속에서 이제 출발이 되었는데, 시즌2에서 추천했었던 종목군들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서 기분 좋았던 한 주를 보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멘토들이 준비한 시장의 이슈, 그에 따른 종목 발견, 신바다를 출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샘플러스 가족분들의 계좌를 하늘로 솟구치는, 구름을 뚫어서 하늘도 뚫어버릴 수 있는 그 시간이죠. 오늘의 종목 무엇인지, 오늘의 이슈는 무엇이었는지 잠시 뒤에 본격적으로 공개합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삼성전자가 서프라이즈 아주 베리 굿이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제 고가 마케팅의 핸드폰 시장이 아닌 중저가 폰에서의 실적이 두드러지게 되면서 이번 하반기를 시작으로 내년 시장의 중소형 관련된, 조금 중저가 관련된 부분이겠죠. 핸드폰과 스마트 기기 쪽에 대한 실적이 다시 한번 터질 수 있다라는 거, 가셔야 수 있다는 걸 오늘 기대치하게 했었는데요. 자, 이 두 멘토분들은 어떠한 전략 속에서 이슈를 찾으셨는지, 시장의 이슈와 함께 여러분들의 계좌를 하늘로 승천시킬 그 종목군들, 지금부터 종목 발견, 신받다 출발해 보겠습니다. 과연 두 분 중에 누구? 삼성전자 중에 최명성 멘토를 통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그 삼성전자 그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요. 사상 최대 9를 넘어선 마의 10조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주 SK 하이닉스와 그 반도체 관련주들이 모두 강한 상승이 나오는데요. 그 관련주가 한 20여 종목이 상승을 했습니다. 또 다른 중국인들의 중국 특수절 말에서 또 파라다이스라든가 GKL 등이 상승을 했는데, 저는 오늘 그 삼성전자의 반도체와 IT 부품주에 대해서 강력한 종목을 한 6가지 뽑아왔는데요. 차후에 제가 좀 이따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결국은 이제 그렇다면 이제 신받다 관련주들 한번 살펴볼까요? 네, 관련주들이요. 현재 SK 하이닉스가 나왔고요. 다음에 한미 반도체, 하나마이크론, STS 반도체, 시그네틱스, 피델스. 오늘 강한 상승과 많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상승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신바다의 관련 종목들을 좀 보니까 거의 지금 발굴이 있는 거 후공정 업체들이 좀 두드러지게 좀 있었고요. SK 하이닉스는 이제 반도체 관련된, 그 다음에 피델리스 같은 경우는 FPCB 시장 쪽으로의 지금 다시 한번 체질 변경 쪽까지 잡아주신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삼성전자의 실적을 얘기를 하면서 네.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신바다 정도 하나하나씩 살펴보자. 네, 우리는 개인이기 때문에, 개미들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네. 삼성전자는 물론 이제 많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별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데요. 우리는 이제 중저가에 대한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좋은 종목을 잡아서 수익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을 제가 6가지를 뽑았는데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SK 하이닉스로 가겠습니다. 오늘 그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매출이 나왔기 때문에 같은 관련된 SK 하이닉스가 상승했는데요. 오늘 제가 제 그림을 보면서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외국인이 근 3달 만에 500만 주 정도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요 근래에 들어서 사상 최대의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보시면 SK 하이닉스를 보면 전고점 3만 원을 돌파해서 오늘 32,450원이 왔는데요. 이 추세라면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두 번째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현재 그 한미 반도체가 삼성전자가 중국에 큰 공장을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반도체 관련 또 제조 장비 회사인데요. 이 한미 반도체가 중국이 삼성에 공장을 세울 때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관련주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거래량이 현재 들어오면서 이 주식도 전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다시 상승한 추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부지리라 할까요? 삼성전자가 강함으로 인해서 SK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가 상승 추세로 나왔고요. 다음에 오늘 제가 상한가를 먹은 종목입니다. 이 하나마이크론인데요. 이 주식을 제가 들고 한 2달 고생했습니다. 바닥에서 들고 고생했는데 아침에 강력한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 상한가에서 절반 매도하고 절반을 들고 있는데, 이 주식도 현재 보면은 물론 회사 좋고 실적 좋고 하지만 바닥에서 보면 요 6개월 동안에 가장 많은 거래량과
가장 강한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최소한 일주일 정도 들고 가시면 충분히 정고점 8,000원을 돌파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 종목이 네. 시그네틱스인데요. 이 종목도 회사가 다 좋습니다. 또한 그 반도체 관련 주식인데요. 요즘 회사 실적, 매출 증가, 영업이 다 좋은데 이 주식도 보면 현재 바닥에서 한 3개월 만에 가장 많은 거래량과 가장 강한 상승 패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STX 반도체가 나오는데요. 이 주식도 제가 눈여겨보는데 이 주식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한 3개월 동안 하락했는데 오늘 또 3개월 만에 가장 큰 거래량과 또 강한 패턴이 상승 패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5종목이 좋고 마지막으로 한 종목 드리겠는데 이 종목은 제가 좀 이따 추천하겠지만 이 종목은 그 메모리 반도체 회사인데 회사 실적이라든가 노하우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 지박적으로 회사가 좋은 회사입니다. 근데 이 주식은 현재 응집이 되어 있습니다. 한 2-3달 정도 횡보를 하다가 응집이 됐고 튀기 직전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주식도 앞에를 보면 좀 이따 설명드렸지만 거의 1,500원짜리가 4,500원, 3배를 간 주식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볼 때 삼성전자의 사상 최대 실적으로 인해서 덕을 봤다고 할까요? SK 하이닉스와 이 제가 설명드린 6종목이 모두 좋은 상승 방향으로 상승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관심 있게 봐야 할 종목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네, 총대님.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IT 오늘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같은 경우 10조 1천억 정도가 나왔는데 이제 앞으로 그 계절적 성수기가 돌아옵니다. 그 IT 업종 같은 경우는 계절적 성수기 즉 중국이 최근에 10월 1일부터 7일까지 국경절에 들어갔죠. 이때 이제 IT 제품들 뉴스를 봐도 우리나라 가전제품들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또 11월 말부터 12월 달까지는 미국 같은 경우는 블랙 프라이데이스라고 했고요. 많은 소비가 이루어집니다. 또 이때 새 학기가 시작되고 또 졸업 시즌이기 때문에 IT, 스마트폰이라든가 전자제품들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어머니분들이나 우리 또 아내를 두신 분들은 이때 이제 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가전제품을 많이 교체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적은 3, 4분기까지도 더 좋아질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거기에 따른 반도체 장비라든가 디스플레이 이런 업종들이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면서 저도 이런 업종들을 지금부터는 좀 여러분들 실적과 동반해서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두 분께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삼성전자가 최대 실적이 좀 나온 상황이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러면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삼성전자는 일단은 안 봐도 된다. 이제 흐름만 지켜보자인 것 같고요. 네. 매매적인 측면에서는 이 반도체 관련된 거는 삼성전자 관련된 종목만 중소형주 쪽으로 좀 보자라는 의견이신 것 같거든요. 왜 그렇게 매매를 하는 것이 오히려 좀 더 나은 건지, 삼성전자를 보는 것보다는. 네, 저도 이제 주식 한 12년을 하면서 많은 가족분들이나 회원분을 만나봤지만, 수천 명을 만나봤지만, 실제로 삼성전자 매매하신 분 별로 없습니다. 맞아요. 좀 드물긴 해요. 예, 큰 소리 뻥뻥 치는 전문가 한 분 빼놓고는, 별로 없는데. 그분은 저기 단타를 만드시잖아요. 예, 삼성전자 유일한 근데 실제로 별로 없어요, 만나봐도. 아무래도 좀 자금적 여유가 좀 개인 투자자들은 좀 적기 때문에 그래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금 때문에 삼성전자를 매매를 안 한다? 움직임이 좀 둔하니까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은 좀 빨리 올라가고 빨리 떨어지는 그런 종목들을 하고 싶어 하니까. 근데 개인들은 주식수가 많으면 더 부자가 되는 그런 기분이 있거든요. 예, 맞아요. 예, 그것 그래서. 때문이지 않을까. 삼성전자 한 주보다는 이런 맞습니다. 보통주 한 100주, 1000주 사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삼성전자는 가격이 비싸서 개인들이 접근을 안 하는데, 그래서 한 3,000원, 5,000원, 10,000원짜리는 개인들이 접근용이 쉽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항상 개인들이 많이 가는 쪽으로 가서 수익을 내야 되니까 그런 부품주들이 수익력이 좀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정대희 멘토,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왜 반도체 관련돼서는 이제 전공정과 후공정으로 나뉘거든요. 예. 전공정이 어떤 과정인지, 그 다음 후공정이 어떤 과정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전공정 과정은 미세공정 과정이라고 그랬고, 종목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요. 말 그대로 전공정, 제품을 만들기 전에 가장 먼저 상단에 있는 공정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후공정, 반도체 같은 경우 이제 그 후공정 패키징 과정이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패키징 과정이 끝난 제품을 갖고 하는 것들을 이제 후공정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요거 관련해서도 좀 나중에 제가, 무방 때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종목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전공정 과정 같은 경우는 뭐 유진테크라든가 원익 IPS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후공정 과정에서도 저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제가 후공정 과정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좀 궁금한 게 왜 전공정이 제대로 못 가고 후공정이 먼저 이렇게 강하게 갔었는지 혹시 두 분 중에 답변을 좀 시원하게 해주실 분이 있으신가요? 먼저 좀 그 전공정 그 종목들이 앞서 그 투자설에 의해서 좀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예전에 뭐 유진테크라든가 그리고 원익 네. IPS가 먼저 좀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투자 자체적으로도 아무래도 후공정 과정 쪽으로 더 좀 이제 치중이 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전공정 과정을 통한 또 후공정 과정까지도 더 수혜가 지금 더 이제 집중적으로 되고 또 합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투자 설비 같은 것들이 그런 쪽으로 좀 기대감, 그러니까 주가가 좀 많이 밑에 있었기 때문에 올라오지 않았나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제 두 분께 그렇게 여쭤봤냐면요. 이제 전공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뭐, 식각, 웨이퍼를 깎아내고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 앞에서의 제대로 된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대희 멘토가 잘 얘기해준 대로 이제 탑픽으로 1차 변도에 들어가는 건 유진테크가 맞습니다. 그런 전과정 이후에 이제 후공정이라고 해서 이 검사와 실제적으로 제대로 반도체가 운영되고 있는지를 좀 검사하는 과정과 조립 단계가 이제 후공정이 되는데, 전공정이 앞에서 별로 움직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후공정에서 오늘 조금 강하게 이 실적 발표에 나와서 제가 모르는 걸 혹시 알고 계시면 좀 듣고자 해서 좀 여쭤봤던 것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설명을 네. 드리면 그동안에 이제 그 전공정 과정에는 그 기업들이 좀 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았을 때 전공정 과정에 대한 투자 설비 확대를 좀 축소를 잘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글로벌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후공정 과정 쪽에서 많은 좀 투자 설비를 좀 줄여놨었는데 이제는 뭐 삼성 쪽에서 글로벌 경기가 좀 좋아지고 또 실적 같은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의 판매량이 증가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는 그동안에 미뤄뒀던 후공정까지도 이제 설비 투자가 더 들어간다고 봤을 때 거기에 따른 수혜가 더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반도체 전공정이 어떻고 후공정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계좌에 승천만 시킬 수 있다라면 저는 어떤 종목이어도 좋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두 분이 이제 삼성전자 자체적으로 이제 보는 것보다는 이와 관련된 실적과 관련된 반도체 쪽으로 특히나 오늘 SK하이닉스 동반해서 좀 올랐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많이 보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자 최명수 멘토 오늘 6종목 탑픽 종목군들 중에서요. 네. 신바타 종목군에 그래도 우리가 제대로 된 종목을 뽑는다라면 네. 혹시라도 한 3가지 종목으로 압축을 해본다라면 이제 매매 스킬까지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예, 제가 먼저 SK 하이닉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SK 하이닉스는 차트상 볼 때 전고점 돌파 직전입니다. 근데 오늘 약 500만 주 넘어서 외국인 매수가 들었는데 이 종목은 충분히 전고점 돌파해서 다시 상승이 가능하려 봅니다. 그래서 스킬적으로 보시면 주봉을 좀 보겠습니다. 주봉이 현재 32,300원인데요. 오늘 32,450원입니다. 이게 돌파하시면 전고점 35,000원 있는데요. 그 향후 역대 지수를 볼 때 SK 하이닉스가 갈 때는 지수가 동반하면서 같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신호탄이라 생각하는데 SK 하이닉스가 갈 때는 종합지수라든가 전체적인 우량주가 가는 그런 경험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를 잘 보시고 최근에 드레믹스 체인지 쪽에서 디램 가격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SK 하이닉스를 잘 보고 네. 따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SK 하이닉스. 그 다음 주자 누군지 좀 궁금하네요. 다음 주는 하나마이크론입니다. 아하. 이 주식은 제가 한 3개월 전부터 매매를 해봐서 아는데요. 이 앞에서 그림을 보시면 충분히 갈 자리에서 못 갈고 한 두세 달을 기다가 오늘 이제 강한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장중에 상한가가 이미 나왔다가 오후에 좀 무너졌는데 저는 이제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시 가기 위한 응집하는 그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식 보면 300만 주 지금 보면 올해 중에서 300만 주 거래 안 터진 날은 오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은 이제 시작이다. 하나마이크론. 그래서 바닥에서 잘 잡아 놓으셨네요, 그러면. 네, 아주 잘 잡아왔습니다. 네. 그다음에 보시면 시그네틱스가 또 하나 있는데요. 예전에 이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후공정으로 삼성전자가 많은 그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이제 실적적으로 좀 가져오겠다, 납품하겠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는데 후공정 한번 빵
빵빵 튀었을 때 그때 이제 수혜주로 부각됐었죠. 네네. 잘 보셨습니다. 근데, 네. 올 6월 달에 한 3,600원까지 갔던 주식이 2,700원, 약 35% 하락을 했는데, 네. 이제 하락 구간도 끝났고, 오늘 보면, 역시 그 주식은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왜냐면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갈 위치고, 일봉상이나 이게 보시면 주봉상에 보면 바닥을, 현재 보시는 그림이 주봉이거든요. 주봉 보셔도 아주 그림이 참 예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해드린다면은, 따로 이제 추천을 할 종목 따로 있지만 일단 SK 하이닉스와 그다음에 하나마이크론, 시기네틱스 이 세 종목을 일단 제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보니까요. 이제 반도체 이제 패키징 쪽으로 완제품을 지금 납품하고 있는 뭐 여러분들 뭐 들으셨죠? 그 삼성전자도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의 반도체를 일부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사를 한번 읽어보시면 내용이 나올 거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동반 성장 쪽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시그네틱스와 하나마이크론, 후공동 쪽으로 지금 집중력을 최명석 멘토는 읽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최명석 멘토의 이 삼성전자의 실적과 종목 발견 신바다까지 좀 들어봤으니까요. 이제 정대희 멘토가, 맞서는 정대희 멘토가 어떤 이슈와 어떤 종목으로 시장을 좀 보셨는지, 시장을 읽는 전략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뭐 제가 좀 갖고 나온 종목은요, 아무래도 이제 최명석 멘토님께서 반도체 쪽으로 갖고 나오실 것 같아서요. 저는 중일 그 대체 에너지 호재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풍력과 태양광 기사에 대해서 좀 종목을 갖고 나왔습니다. 자, 기사 내용은요. 일단 태양광과 풍력주 등 대체 에너지주가 중국과 일부 호재에 의해서 상승에 이어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요. 이 내용은요. 중국은 최근에 태양광 업체의 부가가치세를 즉 50%를 환급해 주기로 하고 또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태양광의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로 했다라고 더 밝혔고요. 앞서 일본은 도쿄 올림픽을 유치하면서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문제가 최대 이슈로 부각이 되면서요. 태양광과 그리고 풍력 사업에 투자할 것을 적극 시사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최근에 미국이 풍력 사업에 그 보조금이죠. 이 보조금을 좀 세제 혜택을 완화하면서 즉 완공이 아니라 착공만 해도 보조금 혜택을 주는 이런 정책들이 펼치면서 최근에 이런 관련 종목들이 움직였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련주 신바다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관련주는 6개 정도를 갖고 왔는데요. 뭐 하나케미칼, 그리고 OCI, 그리고 태웅, 그리고 오성LST, 웅진에너지, 신성솔라 요 6개 종목을 갖고 왔고요. 일단 탑픽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케미칼과 OCI, 태웅 정도가 일단 탑픽으로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이제 내용적인 이슈가 이제 중국에 이어서 일본까지 이 신재생에너지라고 말할 수 없고 대체에너지라고 하겠죠. 기존에 이제 우리나라는 화력과 원자력을 많이 썼고요. 그 대체에너지 쪽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이제 풍력이 가장 해당이 좀 될 것 같은데요. 태양광도 해당이 되고요. 과연 볕들날이 오고 있는 것인지 정대희 멘토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한 땀 한 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과 일본에서 이 정책적으로 민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효과잖아요. 일단 뭐 가장 시장에서 좋은 거는 뭐 정책 뉴스가 가장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일단 뭐 그 중국 최근에 이제 글로벌 경기가 좀 살아나면서 또 에너지 문제가 대두화가 되면서요. 이쪽으로 G3라고 부르는 유럽과 그리고 중국, 미국 이쪽에서 강력하게 지금 신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 쪽으로 투자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라는 거는요. 앞으로의 차후 실적이라든가 더 먹거리가 발생이 될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 탑픽 종목으로 하나케미칼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탑픽 종목으로 하나케미칼을 말씀을 드린 거는 이 태양광 쪽의 그 가동률이 이미 90%에 육박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가동률이 많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차후에 더 수반될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요. 일단 뭐 지금 이 매매 포인트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제 바로 잡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최근에 이제 그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수를 견인했던 뭐 화학업종에도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상당히 잘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업종 지수를 잠깐 한번 보여드리면요. 자, 추가해서 업종 지수를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업종 지수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업종지수와 함께 보면요. 지금 두 차트가 지수 상승한 게 거의 똑같은 흡사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지수가 좀 코스피 같은 경우 좀 조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지금 일단 뭐 미국의 연방정부 폐쇄 논란 이런 악재도 있고요. 시장에. 그래서 좀 조정이 들어오면 매수 포인트를 한번 잡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 라인을 좀 잡아드리면요. 일단 뭐 자
피보나치 조정대를 잠깐 사용해서요,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되돌림 순환마디라고 하죠. 자, 이렇게 그려보면요. 일단은 지금 좀 확대를 해서 보면요. 일단 1975포인트부터 약 1950포인트까지가 아무래도 조정대, 즉 요 가격대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약 2만원대 정도의 조정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좀 분할 매수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마디로 이제 지수가 1975포인트부터 50포인트까지의 조정 구간이 아무래도 하나케미칼의 그 2만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정도면 좀 눌림목에 매수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하나케미칼 같은 건 지수하고 연동되기 때문에 일단 눌림목 좀 기다리자라는 의견을 좀 주셨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은 OCI입니다. 우리 국민들 개인 투자하면 OCI에 안 물려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 지금도 많이들 들고 계시는데 네, 좀 주가가 엄청나게 좀 많이 빠졌거든요.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또 이것도 조정대, 즉 피보나치 조정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2012년 1월 달부터 주가가 좀 많이 빠졌거든요. 지금 보시면 어느 정도 올라왔느냐? 약 38자리, 3분의 1 정도밖에 지금 지수가 안 올랐다라는 거죠. 보시면. 그래서 아직까지도 조금 더 갈 가능성이 있고요. 최근에 업황 개선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도 충분히 분할 매수 접근해 보시면 되겠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지수와 함께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요것 또한 마찬가지로 조정 구간에서 좀 잡아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한 17만원 정도 조정을 좀 받으면요. 17만 5천원부터 17만원까지 해서 좀 잡아보시면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보나치 조정대상 38.2%의 되돌림 상승이 오게 되면 예. 원래 조금 눌리지 않나요? 단기적으로 50%를 가는 게 아니라. 근데 지금 예, 말씀하십시오. 이 지금 조정대는요. 지금 되돌림, 즉 반등 자리를 찾은 게 아니라 저항대를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고점, 가장 고점이었던 요 자리부터 최근에 상승했던 자리까지, 즉 매도 구간을 좀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도 구간을 좀 찾아보면 주가가 현재는 저항대 부근에 와 있다. 즉 예, 저항대 부분에 와 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 자리가 지금 저항대로 역할을 하겠죠. 지금 바로 앞에 이제 저항대로 역할하는 자리가 바로 요 자리인데요. 그래서 요 자리에서 조정이 들어오면, 즉 17만 5천원부터 17만원까지 다시 한번 조정이 들어오면 그때 한번 밑에, 즉 236 자리에서 한번 여기서 한번 잡아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OCI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지금 정대희 멘토가 지금 읽어주는 피보나치 조정대입니다. 여러분들 쉽게 보실 수 있는 되돌림 파동을 좀 볼 수 있으니까요. 그걸로 다시 한번 그리셔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마지막 종목 한번 또 읽어보죠. 네. 마지막 종목은 이제 풍력주입니다. 풍력주도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태용이라는 종목을 이제 탑픽 종목으로 뽑았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최근의 고점, 가장 고점 자리부터 이렇게 피보나치를 그려보면 지금 이제 저항 자리에 좀 와 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가장 많이 올라올 수 있는 618 자리까지 이렇게 지금 올라왔거든요. 최대 맥심까지 올라왔는데 일단 여기서는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밑에, 즉 38 자리 정도에서 되돌림, 즉 지금 가격적으로 한 약 24,5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요 정도 오면 눌림목에서 한번 매수 한번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 자리에서 좀 눌림목이 들어오면 24,300원에서 500원 정도에서 좀 잡아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대희 멘토 지금 피보나치 조정대를 갖고 지금 분석을 좀 해주시는데. 네. 지금 태용 같은 경우는 되돌림 상승 61.8%로 왔거든요. 예. 그럼 정상적으로 다시 뒤로 제껴서 조정을 받으려면 몇 %까지 내려와야 되나요? 자, 일단 그거는 이제 또 이제 그리는 방법이 있죠. 자, 네. 보시면 최근에 저점 대비 올라온 자리를 딱 이렇게 잡아보시면요. 지금 이제 눌림목, 즉 여기서 이제 매수 바이 자리고요. 아까 그렸던 자리는 저항대를 찾는 거고 지금은 이제 매수 자리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 되돌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가장 좋은 38.2%는 약 24,000원 정도. 아까 제가 제시해드렸던 24,000원 정도가 정확히 맞다. 그래서 피보나치를 좀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고점 대비 주가가 얼만큼 올라왔을까? 즉 매도 자리, 저항을 찾을 때는 최근의 고점부터 최근의 저점 자리까지 이어오면 저항 라인이 찾아지고요. 그리고 되돌림, 즉 주가 상승분에 우리가 매수 자리를 찾을 때는 최근에 저점에서 올라왔던 것부터 이렇게 그으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 그 피보나치 조정대 혹시라도 한 번도 안 써보셨으면 써보셔도 됩니다. 초등학교 3학년도 반드시 체크할 수 있는 그 조정대거든요. 아무튼 HTS 상으로 반드시 좀 노출이 되어 있는 거니까요. 정대희 멘토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하나를 더 보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종목에다가 입혀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다. 잘 맞습니다. 저 되돌림 퍼센트 비율은요. 그래서 그 퍼센트에서 얼마가 내려오고 올라가는 것들은 잘 맞으니까요. 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슈, 그 다음에 신바타 종목을 좀 마무리를 줬고요. 이제 가족분들의, 계좌를 승천시킬 그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승천주 시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두 분의 멘토분들이 어떤 종목을 갖고 왔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떤 승천주를 어떤 멘토가 갖고 오셨는지 과연 이슈 속에 있을까? 아니면 기법 속에 녹아 있을까? 공개해 보도록 합니다. 최명성 멘토는 있었네요. 피델릭스고요.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되게 좋아했었던 종목 매매를 하고 끝냈던 종목 얘기하고요. 정대희 멘토는 일단 이슈 쪽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손절 처리가 되었던 조이맥스가 다시 재편입 시도를 하는 것 같겠고요. 그리고 오늘 신규적으로 지금 언급되고 있는 거 인터파크, 잠시 뒤에 또 다른 기법을 얘기하신다고 하니까 그 얘기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명통 멘토 같은 경우는 피델릭스가 다시 들어와 있네요. 네. 신바타 속에서 들어왔다라는 거 상당히 뭔가 자신감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본격적으로 일단 투자 포인트부터 들어볼까요? 네. 이 피델릭스 주식은 오늘 그 반도체 관련 주식의 하나인데요. 그동안, 요즘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에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를 보면 대주주가 이제 안승환 씨가 15%를 가지고 있는데 하이닉스 반도체에서 8.7%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주식에서 하이닉스 같은 대기업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좀 특이사항이거든요. 그만큼 그 피델릭스가 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 기술이 우리나라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 이 회사 피델릭스 지분을 8.7%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사항인데요. 자, 이 주식은 1990년 설립된 메모리 반도체 생산 기업인데요. 주력 제품은 메모리 반도체 중 저전력을 요구하는 모바일 파라다이스 그 부품이라는 뜻인데 국내 뭐 휴대전화라든가 스마트폰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등에 많이 납품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2010년 이후 스마트폰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어서 피처폰과 보급형 또 휴대폰의 일정 수준의 시장 규모를 확보하고 있고요. 특히 스마트폰에서 다양한 이 메모리 제품을 이 회사에서 개발하고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갈수록 그 매출과 순이익이 증가하는 형태입니다. 차트를 좀 제가 보여드리겠는데요. 제가 오늘 이제 2,000개 종목 중에서 쭉 돌려봤는데 상당히 좀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왜냐면 제가 그 주식 승천에 나와서 가끔 설명하는데 주식 승천이 지금 시청률 1위 아닙니까? 근데 너무나 많은 시청자들이 보고 있다가 제가 좀 강조를 하면 다음날 꼭 이상이 좀 돌변수가 시세에 반영이 되는군요.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멋지십니다. 부드럽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피델릭스는 거칠게 하시면 안 돼요. 네, 거칠게 하면 사람들이 거품 물고 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부드럽게 하겠는데요. 피델릭스 그림을 보면 올 3월 달에 한 2,000원짜리가 약 4,500원, 한 150%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보시면 이제 1차 상승, 그 다음에 조정하다가 많은 한 3개월을 이렇게 바닥을 잡아놨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무려 160만 주, 요즘 근래에 대해서 가장 많은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좀 소스를 드리자면, 여기 피델릭스 큰형님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다. 뭐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매수가를 말씀드려도 지금 바로 들어갈까요? 네, 매매 포인트까지 한번 들어보죠. 네, 매수가는 현재 오늘 2,890원인데요. 이 라인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한 5일선까지 다시 눌릴 수 있습니다. 눌릴 수 있는데 한 2, 3% 눌리면 좀 싸게 잡으시고 한 1, 2% 떠면 거기서 조금 분할 매수에 또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890원 이 라인에서 잡으시고요. 목표가는 제가 한 4,0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고점 한 5,000원, 4,700원까지 드릴 수도 있지만 적당히 먹는 게 또 건강에 좋기 때문에 제가 4,000원까지 드리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제가 넉넉하게 2,750원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좀 죄송한데, 네.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수급 현황을 좀 봤더니요. 예. 지금 수급 현황이 뭐 기관 투자자는 거의 없거든요. 네, 기관 투자 없고 오늘 또 외국인이 좀 팔았고 네. 개인이 좀 매수를 했는데 네. 어디서 좀 이렇게 4,000원까지 높게끔 잡으시는 그 근거가 예. 단지 그냥 뭐 IT 부품 주고 또 네. 메모리 반도체가 좀 지금 최근에 반도체
시너지 효과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단지 추천하셨는지 예. 뭐 때문에 추천하시는지 좀 그걸 좀 알고 싶고 또 이 종목은 IT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반도체 쪽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IT 쪽으로 봐야 되는 IT 부품으로 확실하게 봐야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한데 한번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주식이 올라가는 종목 중에 외국인과 기관이 사는 종목도 있지만 또 개인이 사서 가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그림을 보면 3월 달에 2,000원짜리가 4,500원 갈 때도 외국인 기관이 많이 사지는 않았어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좀 좋은 사람들이 사서 좀 이렇게 올린 것 같은데. 천사들이 샀죠. 그렇죠. 천사들이. 그래서. 네. 천사들이 샀죠. 예, 개인 천사들도 많습니다. 돈 많은 개인들도 많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 천사들이 이 종목을 좀 포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좀 산 것 같은데요. 그래서 꼭 외국인 기관이 안 사더라도 이 회사는 좋은 회사입니다. 왜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납품을 하고 있고 또 하이닉스에서 지분을 8.7%를 가지고 있거든요. 괜히 하이닉스에서 이런 코스닥 종목의 지분을 8.7%를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여건을 갖춰놨고요. 또 그 스마트폰이 증가하는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또 오늘 다 뒤져봤는데 이 회사가 기술력이라든가 이게 창의력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거의 톱 수준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반도체 IT 부품에 있는데 두 개 겸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를 보면 제가 그 PTP를 잠깐 활용해 보면 이 회사의 주력은 메모리, 제가 그림을 보면요. 메모리 필립스인데, 여기에 뭐 선택과 집중, 도전, 고객 지향 하는데 창의성 부분에서 많은 기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보시면. 네, 크게 좀 보여주세요. F4가 아니라 F5입니다. 예, 네. F5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 창의성 부분에 많은 재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1시간 넘게 이 피델렉스 회사에서 뒤져봤는데, 좀 한글로 좀 표현을 해야 되는데, 회사가 상당히 좀 세련된 회사 같아요. 고단수 회사 같은데, 네. 다 영어로 써놨더라고요. 네. 시청자분들은 뭐 머리가 좋으셔갖고 네, 읽으실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메모리, 고부가 메모리를 제품을 생산해서 전 세계에 수출을 하고 인류 지향적인 회사를 만들겠다. 뭐 그런 내용 같아요.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피델렉스 재무제표를 보면 여기 제가 딱 마음에 드는데 마이너스가 없어요. 마이너스가. 그러니까 뭐 매출이 됐든 영업이익이 됐든 뭐 조정 영업이익이 됐든 단기순이 됐든 오늘 딱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제가 뚫어지게 보았는데 마이너스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충분히 갈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코스닥이니까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지 마시고 한 500만 원 선에서만 좀 가볍게 투자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피델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수가 전략까지 좀 2,890원에 이제 밴드로 지금 편입 시도를 하는데요. 그죠. 제가 듣고 싶었던 얘기를 안 해주셔갖고, 혹시라도 제가 공개방송을 참여하게 되면, 이 피델렉스에 오늘 우리 최명성 멘토님이 얘기 안 해주신 거, 저기, 연초에 좀 올라갔었던 이유가 그걸 얘기를 안 해주셔갖고 아 이게 방송용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혹시라도 제 방송에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피델릭스에 대한 비방용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종목인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정대희 멘토의 종목 조이맥스가 재편입 시도를 하시는 것 같네요. 예, 뭐 좀 아쉽게 네. 손절가 딱 들었던 42,500원을 아주 뭐 애누리 없이 그냥 딱 찍고 그냥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이 종목을 다시 재편입을 시켜드리는 이유는 장에 최근에 뭐 연방정부 폐쇄에 따른 약간 주가적인 즉 시장에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펀드멘탈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3분기에 대한 즉 4분기에 대한 실적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이 종목은 매수 포인트만 좀 잡아드리겠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손절가를 좀 길게 좀 잡아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매수가는 43,000 종가가 43,400원이거든요. 그래서 매수가는 조금 밑으로 낮게 좀 잡아서 42,500원 정도에 좀 매수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37,500원 정도. 좀 이번에는 좀 손절가를 폭넓게 잡아드리면서 좀 잡아드렸고 목표가는 그 대신 조금 5만원보다는 약 47,500원으로 하향 조정해서 한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 주식이 네. 제가 보는데 회사 다 좋고 좋은데요. 예. 거래량이 6만 주밖에 안 돼요. 예. 뭐 돈 많은 사람이 뭐 혼자서도 이게 뭐 가지고 놀 수 있는 주식인데 예.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6만 주 가지고 이게 매매하기는 좀 거래량이 너무 적지 않나. 그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기 예, 뭐 이 종목이요. 최근에 뭐 제가 그 시즌 1에서 추천드렸을 때도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없는 종목입니다. 뭐 최고 거래량이 막 50만 주 정도였고요. 그리고 뭐 한참 좀 2012년도 10월 달 정도에 약 뭐 200만 주 이렇게 날아갔던
터지면서 주가가 올라갔는데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지금 매집의 응집 기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응집 기간에 항상 거래량이 좀 적게 움직이면서도 지금 보시면 주가는 크게 낙폭 없이 잘 위로 우상향으로 저점과 고점을 높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이제 좀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요. 피보나치라는 거는 뭐 엘리어트 파동의 합축본이다. 우리가 엘리어트 파동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피보나치 툴로 잡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 보시면 반등 나와야 되는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잘 보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종목 인터파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자, 투자 포인트는요. 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요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인터파크 같은 경우도요. 1분기 때 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화면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종목은 올 한 해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터파크의 계열사를 먼저 좀 보고 갈게요. 가장 큰 매출 구조를 갖고 있는, 즉 자회사의 실적을 언급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지금 인터파크 INT와 그리고 아이마켓 코리아 이 자회사의 실적들이 연결 구조, 즉 IFRS로 했을 때 인터파크의 실적에 기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자회사의 실적들이 엄청나게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인터파크 INT는 뭐 쇼핑, 서점, 그리고 도서, 엔터, 투어가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눈여겨보실 때는 바로 엔터 부분과 투어 부분에서, 특히 투어 부분에서는 업계의 1위 업체였던 하나투어를 좀 앞질러서 이제 업계 1위로 나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자, 두 번째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성장 전략이 나옵니다. 지금 쇼핑과 북, 엔터, 공연, 투어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투자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즉, 여기 보시면 강력한 티켓 판매에 대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가장 보시면, 지금 마케팅을 잘 해놨기 때문에 엔터 부분, 공연 티켓과 그리고 투어 부분에서 지금 판매 1위를 각각 점유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터파크의 성장 전략이 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자회사의 실적들이 연결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자,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아이마켓 코리아, 즉 삼성 측으로부터 인수했던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인터파크 투어, 그리고 엔터, 도서, 그리고 쇼핑 부분에서 각각 이렇게 삼성과 관련된 업무들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실적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실적인데요. 자, 분기별 실적도 지금 점진적으로 매출액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지금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예상 매출액은요, 약 437억 정도가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약 24억 9천만 원 정도가 된다. 보시면 도표에서도 보시듯이 실적이 잘 나왔다. 근데 이게 예상치냐? 3분기는 예상치가 맞습니다. 근데 2분기, 제가 5월 달에 말씀을 드렸을 때 영업이익이 2분기에 부합을 했습니다. 21% 이상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3분기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트를 통해서 매매 포인트까지 살펴보자. 예,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주가가 전고점 앞에 좀 와 있거든요. 전고점 레벨 앞에 좀 와 있긴 한데, 최근에, 이 전고점 앞에 와 있는데 추천을 드린 이유는 수급이죠. 수급적인 부분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외국인과 기관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하고 있고요. 또, 한번 주가를 올 때 화끈하게 땡겨 올리는 투신권의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 충분히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를 보면요. 지금 벌써 여러 번의 지금 돌파 시도가 나왔는데, 이번에, 만약에 이 자리, 지금 전고점 9,400원을 돌파가 된다면, 거래량이 이제 좀 관건인데, 거래량 수반하면서 전고점만 돌파된다면요, 목표가는 충분히 갈 수 제가 이제 제시해드린 목표가가 11,00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1,0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고요. 매수가는, 오늘 종가가 9,100원입니다. 그래서 조금 애누리를 잡아서 약 9,000원 정도에 좀 매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11,000원. 손절가는 제가 조금 낮게 잡아드려서 8,500원 정도로 좀 폭넓게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8,500원, 목표가 11,000원, 그리고 매수가는 9,000원 정도에 잡아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정대면 또 이제 두 종목, 한 종목에 이제 조이맥스가 손절가를 좀 짧게 타이트하게 잡다 보니까 이제 손절 처리가 됐는데요. 제편익과 함께 지금 인터파크를 제시를 해주셨고요. 최명수 멘토는 이제 피델릭스. 오래간만에 들어 되게 반가웠던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두 분의 이제 승천주 확인을 좀 해봤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멘토링을 하고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멘토분들의 각각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구성이 됐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잠시 뒤에 본격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가져갑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가족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생방송이 이런 게 재미가 좀 있거든요. 자, 본격적으로 멘토분들의 확인해 볼 시간. 먼저 운영 원칙부터 살펴보죠. 네, 저희가 제시한 매수가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3%의 밴드를 적용해서 편입을 시도한다라는 거. 그래서 저가로 저희가 편입가가 설정이 되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매수가를 적용하시기보다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를 적용한 편입가를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최명성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S51이 오늘 손절가를 터치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손절 처리가 좀 되었고요. 한국가스공사와 차바이오엔이 현재 포트에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잠시 뒤 점검 시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승천주는요, 앞에다 말씀드린 피델릭스, 전략은 지금 하단에 나오는 자막과 같이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정재현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락앤락, 하림홀딩스, 일진홀딩스가 포트에 들어왔는데 일진홀딩스가 2,650원의 포트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종목 모두 다 보유견 주셨습니다. 나무노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나무노 멘토는요, 한국전력과 두산중공업 두 종목 모두 다 보유견 주셨습니다.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포스코 ICT가 재편입을 시도했으나 결국 편입 실패가 됐고요. 상보가 2.63% 보유견 주셨습니다. 이효열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P&E 솔루션, 원익 IPS 두 종목 모두 다 플러스권에 들어오면서 오늘장에 좀 하락했지만요. 보유견 주셨습니다. 양순모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한미약품, RF텍이 포트에 지금 들어와 있는 모습인데요. 두 종목 모두 다 보유견 주셨습니다. 예병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한솔홈데코가 포트폴리오에 들어왔는데요. 오늘장에 울트라 급등을 했습니다. 7% 급등이 나오면서 4% 수익권으로 들어오면서 보유견 주셨습니다. 이상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동일고무벨트, 삼성중공업 두 종목 모두 다 보유견을 주셨습니다. 동일고무벨트는 신주진수 건부가 없다라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정대희 멘토의 내일장 승천주가, 정대희 멘토는 지금 포트가 없죠. 손절 처리가 되면서 포트폴리오가 없기 때문에 승천주로 조이맥스가 현 전략과 함께 같이 들어가고요. 다음으로 인터파크가 현재의 매매 전략으로 월요일날 시도합니다. 네, 수익률 베스트 양순모 멘토 RF텍이 5.31%로 당당히 1위를 하고 있다. 예병군 멘토가 추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그러면요, 이제 두 분의 포트폴리오 점검을 좀 해야 되는데, 우리 최명성 멘토의 포트폴리오 아주 좀 간략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한국가스공사를 제가 드렸는데요. 지금 그 유상증자 물량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오늘 다시 매수가 들어와 있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차바이온을 제가 장중에 나와서는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네네. 지금 바이오주가 메디톡스를 비롯해서 바이오 제약주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차바이온이 그 바이오주의 대장주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은 꼼꼼히 지켜보시고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SO일이 이제 좀 이렇게 손절이 됐는데 SO일도 이제 난방비 효과로 해서 많은 정유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SO일을 그냥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장중 짧게 손절이 됐나 본데 들고 가셔도 무난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금요일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고요. 정대희 멘토 그리고 최명성 멘토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금요일 방송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밤 보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우리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한글날 하루 쉰다고 하니까 열심히 주말에 힐링하고 나서 월화 잘 달렸다가 목금 잘 달려보자고요. 다음 주 만기줍니다. 전략 잘 세워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